우리나라 건설주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원전과 재건이라는 그런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그 밸류로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 1분기 실적도 좋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성장 밸류가 엄청나게 붙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재건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큼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을 진짜로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상승 흐름 핵심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에너지죠.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석탄이 이제 고갈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AI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실제로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시작이 됐었던 게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막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 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많이 했었는데 그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들이 다시 한번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가스터빈을 만듭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LNG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대형 원전의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SMR, 우리가 소형 원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SMR 쪽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 동력을 본다라면 전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전이란 산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었냐면 원전이란 산업은 유지 보수를 하는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원전을 새로 짓지를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원전들이 가동이 되는 과정에서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에너지 안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있었던 원전들을 잘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원전을 건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굉장히 좋은 주가름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유지보수 쪽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전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에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유럽 쪽에는 뭐 프랑스 정도가 있을 거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가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에게 발주를 줄 가능성은 없겠죠. 중국 쪽에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과 어쨌든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돼 가지고 뭐 이명 계약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 쪽과 같이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는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고 그 중에서 뭐 가스터빈과 대형 원전 주기기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전 및 재건 이슈로 함께 움직이는 건설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에 대해서 고객분들이랑도 많이 상담을 하고요. 많이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뭐 DLENC 같은 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분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우건설이 30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또 반대로 비중이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좀 더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건설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명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원전이라는 부분과 재건이라는 부분들을 붙여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주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원전과 재건이라는 그런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그 밸류로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 1분기 실적도 좋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업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성장 밸류가 엄청나게 붙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재건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큼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을 진짜로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시공자인 우리나라 기업들에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과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재건과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2배를 넘은 적이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PBR 기준으로 1배, 1배가 안 됐었던 기업들이 지금 1.5배, 2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밀렸을 때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 다만 주가의 절대적인 상승률 자체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거나 대응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덮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많지만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단기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는 게 좋겠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저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력설비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력 설비, 아까 전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들이 대체적으로 서해나 동해, 남해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전이 되면 그 에너지원들 중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원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륙으로 송전을 하거나 변압기를 통해서 변압 압력을 바꿔주고 배전을 하거나 송전을 해주는 그런 전력 설비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체 수요가 자극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수치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건설 비용이 전체 일반,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다른 건설 쪽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짓는 것보다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건설이 전부 다 완료가 돼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이제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풍력이 만들어졌는데 그 풍력을 충전을 못 한다라는 거죠. 전력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엔 교류의 방식으로 보냈는데 최근엔 직류로 보낸다라고 하죠. 전압을 높여서 전압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전력 손실이 적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AI 쪽이 부각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놓여 있고 그 중에서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한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쟁 국가가 멕시코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우리나라가 납기일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가성비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살짝 윗꼬리가 달린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전력기기가 주가의 흐름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성장 내러티브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하방 경직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전력 설비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력 설비를 송전, 배전, 발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와 관련 종목은 무엇일까요? 변압기 관련주라고 한다면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많이 하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전반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요거 질문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 중에서는 저는 그냥 발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전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쪽이라든지 최근에 CS 윈드 같은 풍력 쪽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태양광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를 만들고 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원을 분배를 하거나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일단 뭐 발전, 그래서 요즘에는 가만 보면 원전도 움직이고 있고요. 풍력도 움직이고 있고 태양광도 움직이고 있고 수소 쪽도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SOFC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출연을 했을 때도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쪽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에너지 쪽으로 많이 붙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한 개의 소테마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드려보자면 오늘 변압기 관련주들이 살짝 윗꼬리가 달렸는데 전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좀 터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송전과 변압기 쪽보다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살짝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긴 또 전선주는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지를 받았을 땐 다시 한번 내러티브가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 여전히 에너지원 쪽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전략이나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마 이렇게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가 좀 불안정한 부분은 있지만 매크로로 이길 만한 우리나라 시장의 모멘텀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짚어봤었던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에너지, 원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25조에서 126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사실 우리가 HTS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CMA 같은 경우도 100조가 넘게 들어와 있고요. MMF 같은 경우도 200조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업종이 조금씩은 오버슈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내가 내 계좌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누가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싶으니까 포모가 와서 엄청나게 무리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적어도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서 20% 정도를 목표해서 만약에 그게 수익이 달성됐다라고 한다면 옆에서 50% 60% 수익 났다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현재 시점은 투자 심리를 많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무리 안 하시고 안정적으로 해도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다 보면 삐끗했을 때 손실이 되게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반대로 내가 안정적으로 하다가도 수익은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비중을 아주 많이
많이 줄일 땐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주식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주식은 지금 매수할 때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속도 조절이 좀 있겠죠.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많이 줄일 땐 아니고, 저한테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너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전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 너무 무리해서 하는 매매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